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첫째 주 복지TV 전남 방송 뉴스입니다. 순천시는 정원도시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순천 정원도시 비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정원과 도시 재생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순천 정원도시 비전 포럼을 지난 3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조경학회 회장이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인 조경진 교수를 비롯해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석했고 최정민 순천대학교 교수가 토론 진행을 맡았습니다. 포럼에 앞서 순천시 관계자의 30만 정원도시 순천에 대한 비전 소개를 시작으로 정원도시 비전과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대 조경진 교수는 정원도시 순천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총체적인 도시 전략 접근과 타 지자체와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도시의 재구조화 및 도심 속 정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국가 도시정원 1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번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2013년의 기적을 이루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심 속 곳곳에 정원을 도심한다면 2023년 순천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생태수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 도시 순천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6명의 패널들은 도시정원의 미래와 도시정원 진흥법 제정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고 참석한 시민 대표들의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석 순천시장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이후 미래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과 정원도시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 모델을 제시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원도시진흥법 제정을 위해 앞으로 국회에서도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고흥구는 지난 2일 고흥문화회관 김현수실에서 제1회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송기근 고흥군수와 송영현 고흥군의회 의장 등 관계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국 간호사회와 전국 22개 자원봉사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간호부문대상에 강선화 재외한인 간호사회 총회장이, 봉사부문대상에는 박희성 사랑나눔 봉사회장이 선정돼 상장과 각각 상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첫 회를 맞는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대상은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 43년 이상 봉사한 마리안느 마가렛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계승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날 시상식은 간호부문과 봉사부문으로 나눠 전국 단위로 추천받은 대상자를 선정해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31일 제2기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 수료식을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수료식은 수료생과 김경호 부시장, 진소아 광양시의회 의장, 김지용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이백구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이광용 광양제철소 협력사 협회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개월 동안의 교육 축하와 취업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월 5.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제2기 교육생 30명 가운데 현재 12명이 포스코와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고
미취업 수료생은 이달 중에 치러질 포스코 그룹 하반기 공개 채용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난해 제1기 교육생은 22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전통 수목을 대중화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해 전남의 미래문화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2021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지난 1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61일간의 수목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행사는 식전 공연, 현대와 전통을 무용으로 재조명한 수목 주제 안무 공연, 김영록 도지사의 개막 선언과 환영사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상 축하 메시지, 개막 축하 버튼 등의 순으로 치러졌습니다. 목포와 진도 각 3개 전시관에서 열리는 2021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는 오체찬란 모노크롬 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국내외 15개 나라 200여 명 작가가 수목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삶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오색찬란한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COP28 유치 중심도시 여수시가 지난달 31일 시청 회의실에서 한국환경공단 시민사회단체 상인회 등과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COP28 여수 유치를 기원하는 시민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됐으며 아이스팩 재사용 수요처인 상인회와 분리배출과 홍보 활동을 펼칠 시민사회단체, 직접 참여자인 도시관리공단 주택관리사협회 여수지부 등이 상호 간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공유하게 돼 실질적인 아이스팩 재사용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여수형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깨끗한 젤 타입 아이스팩을 수거 박스에 내놓으면 필요한 사람 누구나 가져다 사용하는 방식이며 여수시는 아이스팩 수거함과 수거 박스 설치 수집 운반 등 총괄 관리와 홍보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고흥군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송전선 설치를 앞두고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고흥군이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육지로 수송할 지름 130에서 260mm의 지중관로 매설 허가를 낸 건 지난 4월이었습니다. 고흥군 포두면 상백마을의 경우 마을을 가로지르는 시멘트 도로 바닥에 흰색 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송전선이 매설될 구간입니다. 고흥군 포두면 상백마을 등 이 일대 7개 마을 주민들은 최근 들어 마을 앞 도로에 흰색 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저 선이 무슨 선일까 하고 알아봤더니 15만 4천 볼트에 이르는 송전선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다며 건강 악영향이 우려되는 송전선 설치를 결사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일대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천막을 치고 플랜카드를 만들어 들고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송전선 설치에 따른 공청회 등 그 어떤 설명에도 없었다며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에 강력한 반발을 하고 나서 설치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전자파가 암이나 백열병, 종양 등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며 마을을 우회해서 매립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현재 공사를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주택가 등에 이 고압 송전선을 설치할 경우 최소 30m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주택이나 사무실 주변에 고압 송전선을 설치할 경우 최소 30m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 상백마을 송기채 이장은 마을에서 거의 10m도 안 되는 거리에 송전선을 설치하는 주민 동의를 받았다 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인데 매설을 한다는 것 자체도 몰랐다고 말하고 고압 송전선 설치를 빌미로 마을 발전 기금 등 그 어떤 지원도 필요 없다며 설치 반대를 강경한 태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 측은 산업통상자원부나 한전은 1.1m 이상 지하 매설일 경우 전자파에 대한 위해성은 없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이미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서도 쓰고 있는 기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렇듯 시공업체와 주민들과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적절한 중재 조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머지않아 거센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여수 경도 내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이 지역 펜션 업계가 생존권 위협을 우려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의 강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경도 내의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한국농어촌 민박펜션협회 전남지부는 최근 전남도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보낸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당초 기대와 전혀 다른 형태의 개발 계획은 펜션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박펜션협회는 여수 시민들에게 세계적 관광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개발 계획 추진에 사과하고 분양 계획을 처리할 것과 미래에셋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개발하려는 것을 단호히 배척한다며 당초 계획대로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현재 이 지역 내 펜션 업계 등은 이 숙박 수요가 과잉 상태여서 또 다른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추진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민박펜션협회는 여수의 관광객 투숙 숙박 수요는 현재 절대 과잉이다며 기존 분양형 숙박시설도 수익 창출이 어려워 분양받은 시민들이 그 피해를 그대로 받고 있다며 본래 청사진에 가까운 개발 계획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가시적 제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수 지역 550개 펜션과 민박 운영자 등 전남 지역 3,510개 운영업체가 가입되어 있는 한국농어촌 민박펜션협회 전남지부는 협회의 의견과 반하는 인허가 절차를 행할 시에는 생존권 위협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대시민 선전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입장 관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의회도 이 미래에셋의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강행에 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는데요. 네, 전창곤 의장 등 여수시 의원 11명은 지난달 30일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항의 방문하고 경도의 자연 경관을 해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립 철회를 요구하면서 만일 강행된다면 국정감사를 요청하고 미래에셋 박연주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시의회는 미래에셋 측이 지난 7월 전남도 건축경관 공동심의위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뒤 최근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위원회가 경도 지형 보존과 차 폐감, 해소 등을 이유로 층수와 규모를 줄일 것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두 동의 층수를 일부 조정하고 객실 수를 1184실에서 1171실로 겨우 13실만 줄이는 경미한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숙박시설 건축 규모 수정에 대해 경제청의 협의 노력이 미비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상우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 측은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여수 시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하겠다고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진행 상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김성결 작가의 작품이 여수 결 갤러리에서 전시 중입니다. 작품마다 마주한 새로운 이미지의 인물들은 강렬한 색채와 기괴한 얼굴 표정을 한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외면적인 얼굴이 아닌 내면에 있는 여러 감정을 표현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작가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마음을 드러내 작품 속 인물들을 통한 현대사회의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연출했습니다.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모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각 상황마다 약간 가면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 속에 있는 자기의 얼굴들이 좀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자기의 진실된 그 진정한 자아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죠.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냥 제 작업들을 통해서 자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살고 있고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및 동남아시아 등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결 작가는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실험을 통해 화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표정이 아닌 진솔한 모습을 담은 작품들은 다양한 자화상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예술인의 고충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일 도청 정철실에서 현장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세연 청각창극단 대표 등 도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현장 예술인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에서는 잇따른 공연 취소와 관람객 감소로 생존을 위협받는 예술인의 고충, 그리고 공연예술 침체 극복과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창작금 지원 신청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수 율촌 일산단에 입주한 포스코 리튬 솔루션이 여수 시민 가점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여수 시민 지역인재 채용 확대 동참 기업이 14곳으로 늘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30일 오후 시청시장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포스코 리튬솔루션 주식회사 이성원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민 가점제 협약식에 서명하고 상생 발전과 여수 지역 청년 실업 해소와 인구 증가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교육청 지역대학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지역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체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도지사, 장서궁 도교육감, 유근기 전남시장군수 협의회장, 박성현 광주 전남지역 대학교 총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대학 총장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19일 지역대학 상생협력 추진단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건의 과제와 현안을 구체화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일 순천 아랫장에서 2050 탄소 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장바구니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모임 자제 방침으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플라스틱 사용이 일상화돼가는 지금의 기후 위기를 자각하자며 장바구니 나눔 행사를 갖고 매월 2차례씩 윗장과 아랫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탄소 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